20년 동안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을 사면 기다리면 됐고, 예금을 하면 원금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를 똑같이 했는데도 자산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맞는 방법을 썼는데 결과가 달라진 걸까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계좌는 파란불입니다. 원화 가치는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뀐 겁니다. 40대, 50대는 금리가 결국 내려갈 거라 믿습니다. 60대는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버팁니다. 20대, 30대는 주식창을 새로 고침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믿음들이 왜 지금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어버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20%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손절을 치고 시장을 떠납니다. 1천만 원이 800만 원이 되는 걸 눈앞에서 보면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산 시장에는 대략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20% 안팎으로 가격이 내려오며 숨을 고르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일부 종목만 강하게 오르고 나머지는 제자리인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일부마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떠나는 건 두 번째 단계, 즉 건전한 조정 구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소외감을 못 이기고 뒤늦게 올라타는 순간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 나만 못 번 것 같은 그 초조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심리의 뿌리에는 각자가 살아오며 쌓아온 성공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은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 한 채 사서 몇 배를 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는 결국 내려가. 기다리면 돼.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온 25년 동안은 그게 맞았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금리는 기본적으로 내리는 방향이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대출이 싸집니다. 대출이 싸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 집값은 오릅니다. 이 공식이 한 세대 내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금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간의 성공 공식인 빚더미의 공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 분들의 현금 보유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엔화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한 통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금을 쥐고 있어도 가치가 유지됐습니다. 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통화입니다. 원화는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2026년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왜 나는 못 번 걸까요? 답은 지수가 오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몇 개가 강하게 오르면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이 제자리여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0개 종목 중 단 5개가 전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5개 종목이 어떤 건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95개 종목을 이것저것 사고 팔며 단타를 치는 건 확률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임입니다. 주식창을 하루에 수십 번 새로 고침하는 그 시간 동안 진짜 수익은 그 몇 개의 종목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동안
본인의 노동 가치가 서서히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문직이니까 괜찮아. 아직 먼 얘기야. 그런데 2026년 현재 그 먼 얘기가 꽤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계사가 하루 종일 걸려 작성하던 세무 보고서를 AI는 몇 분 안에 초안으로 만들어냅니다. 변호사가 며칠을 들여 검토하던 계약서를 AI는 몇 초 만에 분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AI를 다룰 줄 아는 한 사람이 3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명이 필요하던 자리에 이제 1명으로 충분해진다는 뜻입니다. 자격증과 학벌이 보장해주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을 투자해 딴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격증이 아니라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역량을 키울 시간을 주식창 보는데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위험하고 현금도 높고 주식도 함정이면 대체 뭘 하란 말이야.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방향입니다. 원화 가치가 흘러내리는 환경에서 원화로만 자산을 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달러 자산, 쉽게 말해 미국 대표 기업들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자동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방향입니다. 투자를 자동화하고 나면 주식창을 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시간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 능력,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설득하는 능력, 이런 역량은 자격증처럼 한 번에 취득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나는 AI가 못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말이 어렵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고 환전을 하고 종목을 고르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500개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걸 월 1만 원부터 자동으로 매수되도록 설정해두면 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20% 떨어졌을 때 팔고 싶은 충동, 남들이 번다고 할 때 뛰어들고 싶은 충동. 자동화는 바로 그 충동을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방법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꾸준히 우량 자산에 돈을 넣어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 현금 안전, 종목 단타, 이 3가지 믿음은 모두 실제로 작동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조건이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대출을 끼고 버티는 전략은 이자 부담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흘러내리는 환경에서 현금만 쥐고 있으면 통장 숫자는 그대로여도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주식 수익이 소수 종목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단타는 확률 싸움에서 지는 게임입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지금 당장 재산을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소액을 글로벌 우량 자산에 자동으로 넣는 구조를 하나 만들고
주식창 대신 남한행을 키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언제 사고 파느냐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돈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 내 시간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 구조. 그 구조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0년 후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요? 오늘 자동이체 하나를 설정한다고 해서 내일 계좌 잔고가 달라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식창 앱을 지운다고 해서 다음 달 연봉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미룹니다.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모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금리가 하루 만에 오른 게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AI가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찍 알아챈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면 됩니다. 돈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역량을 쌓는 데 쓰는 것.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10년 후에는 그 선택이 가장 컸던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